1983년 4월 19일 서울 장충동. 탈주범 조세형이 검거된다. 구치감에서 탈주한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다. 한 청년이 조세형을 보고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 조세형이 나타났다는 골목을 수색한다. 이윽고 경찰과 조세형이 맞닥뜨리며 추격전이 벌어진다. 막다른 골목에 막힌 조세형은 급기야 한 가정집으로 들어간다. 그 집의 아들을 붙잡아 욕실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조세형. 경찰의 총에 맞고 조세형은 결국 검거된다.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대담한 절도 행각부터 신출귀몰한 탈주구까지. 세간에 가장 뜨거운 화제를 일으킨 사나이, 대도라 불린 조세형.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탈주극은 수많은 의혹을 남겨둔 채 엿새 만에 막을 내린다. 근데 아까 취재진들 보니까 뭐 스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세형과 그 경찰이 대치했을 때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조세형이 살아나와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막 조세형이 그 당시에 인기는 뭐 거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요. 우리 이시원 씨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어요. 범죄자랑 비교하시는. 비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정재계로 쏠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정재계로 쏠리니까 지금 경찰이 공공의 적이 된 그렇죠. 느낌 너무 이상한데요. 이거. 실제로 당시 대중들한테 조세형이 어떻게 바라봐줬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한 남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울면서 저기요. 조세형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잡지 말아주세요. 웬일이야. 이런 전화를 하기까지 했고요. 잡힌 다음에는요. 만평 한번 보실까요? 대도가 잡혔나 봐. 조세형이 가요. 이럴 수가. 아니 그게 그렇게 슬픈가? 네, 술래기를 걸었다가 나는 오래 버텨줘. 예, 이렇게 좀 막. 아니 정권 11범 절도범이 민심을 훔쳤네요. 그렇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경찰들 이 사건 담당했던 경찰들 입장은 엄청 답답했을 네. 거예요. 범인 잡으려는 거에 뭐 자꾸 범인 미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거하러 가는 경찰을 적대시하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면 사실 자괴감 들죠. 그렇겠네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보면서. 그러니까 예. 1980년대 내내 민심이 그랬어요. 일례로 1980년대의 끝자락인 1989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그 민정당 당사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층 사무실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에서 뭐 현금, 자기압수표 이런 것들을 털어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는데 공식 발표상 피해액은 330만 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액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네. 약 1억 원 정도가 털렸다. 이런 이제 풍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야, 1억이면 진짜 얼마예요? 근데 그 당사에 원래 그렇게 큰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당시 집권 여당이 민정당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 자금이 흘러갔겠어. 사람들은 다 안 거죠. 330만 원 장난해?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권력이 검은 돈을 만들어서 보관하다가 털렸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보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비아냥거림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자금들을 모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풍문은 그렇게 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다. 조세형 같은 경우에는 절도도 했지만 이게 탈주도 했잖아요. 이게 네.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었겠죠? 괘씸죄까지 첨가가 된 것 같아요. 형법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써있지 않은 그 조항 괘씸죄입니다. 괘씸죄가. 이제 거기에 아마 해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습범죄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뭐 얼마나 받았어요? 무기징역입니다. 절도 뭐 아니 근데 이게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했는데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15년 받았어요. 네, 아니 근데 그래도요. 네. 법의 조항에 네. 구형할 수 있는 최고 적용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절도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가 있어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이제 무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검사는 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 같고요. 판사는 뭐 15년 선고하고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년은 실형이에요. 네네. 15년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 이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법규입니다.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해도 이 사람 15년 살아도 절대 교화가 안 되니까 좀 더 교화하기 위해서 청송 쪽에 보내가지고 보호관찰을 10년 더 해라. 우와. 그럼 실질적인 형량이 25년이에요. 얘기하면. 이거 좀 센 편이죠. 엄청 센 거죠. 그래서 이 조세영이 같은 경우는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받죠. 그러면 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25년이 되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사회보호법 이게 이중 처벌이다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탈주범 지강원 기억나요? 지강원이 유전무죄, 무전무죄. 네, 전 그 창살에서 전 제 뉴스 보면서 창살에서 막 소리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쳤던 그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감정이 어땠냐면 저 사람이 나쁜 범죄자가 아니라 너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동정심 이런 게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 급소를 찌르는 비수 같은 한마디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한 그 정말 한마디. 진짜 맞아요. 딱 와닿던 그런 말이었는데 아니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70억을 횡령했던 전두환의 동생은 7년 맞아. 징역 7년. 그런데 자범이에요 이 지강원은요. 그런데 자범은 징역 7년에다가 보호감은 10년, 총 17년. 맞아요. 아니 70억 횡령한 사람은 7년이고 나는 17년.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로서는 그래 가진 자들은 저렇게 자기들끼리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외되고 좌절되고 그러면서 이제 울분 이런 말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빡 와닿는 거죠. 정재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러니까 빨리 이제 조세영이 검거하고 조세영이 거는 빨리 처리하고 빨리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소년한테는 그 당시 전두환 표창장 대통령 표창했어요? 표창장을 수여했고요. 현상금 포상금이 그때 돈으로 1,200만 원에다가 와 많이 올랐네. 아파트도 한 채 줬다고. 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건 뭐 로또 맞은 거네. 신고 보상금 치고는 대박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세영이 체포한 경찰관은 1계급 특진인데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서까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잡고 현상금 싶었나 300만 보다. 원이었거든요. 근데 1,200만 원에 아파트까지 더 아니 이거 활짝 폈네. 네, 아무튼 이때 이제 전두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청소년을 청와대로 불러서 직접 훈장을 줘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절도범에다가 어떤 탈주범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로 축하할 정도로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